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서촌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항상 했는데, 서초는 20평대의 작은 한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북촌은 50평대, 40평대의 큰 한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에서 살던 임원들 위주로 살았던 집이라서 사이즈가 좀 큽니다. 안녕하세요. 지랩의 노경록입니다. 지랩은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사용자의 경험으로 녹여내서 건축과 공간 브랜딩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한옥 에세이 가외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가외동, 북촌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지역은 북촌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골목의 가장 정점에 있는 지역이고, 전 세계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모여서 경험을 하는 이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프로젝트 때마다 한국성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하지만 그것들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때마다 지켜야 할 운영적인 또 유지관리적인 어떤 스테이블한 요소들을 지키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계획들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죠. 그 사이에서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완료하면서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8개 정도의 평면들을 스터디를 했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마다 다 장점들이 있지만 결국 최적의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항상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공간에 들어섰을 때 좀 특징적이자 사실 좀 장점이라고 보이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층고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낮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한옥 에세이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한옥은 이렇게 대청마루라고 하는 부분들은 썩가래를 드러내고 다 오픈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한옥은 전체적으로 모든 천정을 다 반자를 내려서 천정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좀 높은 층고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이 조금 어둡고 조금 답답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중앙에 대청마루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텐마루를 활용하고 뒷 베이 쪽에 또 다른 방을 좀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이 한옥 에세이 가외의 개방감과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이 공간이 맨발로 들어와서 오는 그런 전통의 한식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호텔의 경험을 했을 때 맞이하는 첫 번째 맞이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공간을 라운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럼으로써 라운지라는 게 이런 스테이 프로젝트들은 무인으로 대부분 운영되지만 이 자체가 마치 사람을 반겨주고 환대해주는 듯한 인상도 줄 수 있고, 또 이게 지금의 입식 문화에도 좀 더 익숙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디자인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계획적으로 저희가 가장 이번 프로젝트에서 막판까지도 푸는데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는 저 앞에 있는 저기 경사로인데요. 클라이언트 분이 처음에 정성훈 대표님이 여기에 프로젝트를 주문을 하실 때 이미 이 땅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파른 언덕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숨이 차서 딱 대문 앞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대문 앞에도 이미 3-4단의 계단이 있고, 근데 원래 이 한옥 에세이 가외의 처음에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좁은 또 그런 디딤석에 다시 또 계단을 4-5단 정도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곳을 사용하실 분들을 생각한다면, 특히 이제 한옥 에세이 가외는 6명 정도의 고객 타겟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혹은 좀 짐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 경험이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사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었거든요. 원래 집이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좀 실측을 해서 그 가장 완만한 경사이면서 또 동시에 경사를 만든다라는 거는 뭐 겨울철에 뭐 미끄럼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마감재도 좀 선정을 돼야 되고, 또 이곳에서 나오는 물들이 흘러나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뭐 실측을 하고 또 레벨을 측정하면서 만들었고,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공사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판까지도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완성이 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물 처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경사로 시작과 끝단에 계단을 한 단씩 살짝씩 두고 그 사이를 완만하게 오를 수 있게 만듦으로써 뭐 한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을 넘어가는 듯한 경험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막판까지도 고민 많이 됐던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계획의 어떤 매력이라고 한다면 기둥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그리고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평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던 부분이 저기 후면에 있는 욕실 부분인데요. 특히 저희가 제주나 이런 곳에 스테이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스테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어떤 부분은 뭐 감각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생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깨우쳐주고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비일상성을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욕실 공간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욕실 공간에서 밖의 풍경을 볼 수 있고 자연광을 볼 수 있는 욕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누리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 또한 뭐 호텔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것들을 제대로 느끼기에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옥 SA 가외 프로젝트에서 이런 기둥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 안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처음 이 공간에 왔을 때 저기 뒤에 옹벽과 한옥 벽 사이에 지금 한 뭐 작게는 80cm에서 1m 사이 정도의 폭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한옥에서는 이미 대부분으로 벽으로 막혀 있을 만큼 잘 쓰지 않는 공간이었고, 뭐 장독대 조금 있고 뭐 이렇게 쓰였던 공간인데, 저희가 한옥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그 정도 공간이면 특히 그 뒤에 있는 석축이 너무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들어서 이것들을 좀 개방하면서 그것들을 석축을 풍경으로 그 앞에 조경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욕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저 세면대와 거울과 이 관계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간에 했던 그 세면대의 솔루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불편하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좀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또 만들어서 하나 더 얻어질 수 있던 부분이 이 라운지에서 이 뒷 배경이 욕실의 문을 닫아 놓더라도 그 부분이 뒤에 이제 작은 정원으로 인해서 간접광이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공간 전체가 밝아지고 환해지는 또 그런 방법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저는 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완성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로서 숨겨져 있는 좀 디테일한 좀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각 공간마다 적용되어 있는 마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돌, 그리고 흙, 그리고 한지, 뭐 나무 이런 재료들을 주 재료로 해서 이제 한옥의 실내 공간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뭐 당연히 이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한옥 혹은 뭐 전통적인 공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쓰는 마감재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모든 공간들, 라운지, 주방, 큰 침실, 작은 침실 이것들마다 그 조합과 패턴과 질감들을 모두 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모든 공간이 하나에 어우러지는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또 동시에 공간마다 느껴지는 매력이 모두 다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 마감재들의 어떤 패턴과 질감들을 조금씩 꼼꼼히 보시고 그 디테일을 보시면 뭔가 발견하는 즐거움을 또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옥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회사 뭐 초창기부터 이제 계속 해왔고 10년이 넘게 이제 한옥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저희는 일관되게 한옥의 어떤 요소 중에 가장 에센셜한 부분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발굴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바꿔가서 그걸 만들어내자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의 다른 한옥 프로젝트에서도 그 스탠스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다음번 한옥은 기회가 된다면 뭐 사실은 스테이가 아닌 한옥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특히 이 한옥 에세이 가회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다시를 해도 진짜 괜찮은 위치이고 충분히 그만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거를 위해서 뭐 다실이라고 해서 일반 뭐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그런 회전율 높은 그런 곳이라기보다 굉장히 좀 조용하고 정제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충분한 시간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스테이와는 또 다른 뭔가 경험적인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 이거는 사실은 서촌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항상 했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서촌을 마을 호텔로 만들어 본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당연히 그것들에 대해 공감해 주신 뭐 한옥 에세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는데, 진짜 서촌 혹은 뭐 북촌에 한국적인 목욕장을 진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요즘에 좀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년 전에 만들었던 뭐 마을 호텔 개발 계획 거기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손님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LP를 고르고 그 LP는 길어봐야 뭐 1시간을 넘지 않은 보통 그런 건데, 그것들을 고르면 그 음악을 틀어주면 그 LP가 끝날 때까지 그 목욕장을 이용하고 나가는 약간 그런 뭐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좀 한옥에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테이라는 것은 뭐 최소한 뭐 어떤 고객에게 24시간을 주는 경험일 테고, 뭐 한옥 요즘 많이 만들어진 한옥 카페나 식당은 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의 경험이라고 하면, 이 욕장은 그 사이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일본에서 워낙 뭐 사우나나 목욕장이 MZ들에게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도 그만에 못지않은 목욕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저변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우리스럽게 만들어낸다고 하면 충분히 외국 분들에게도 호기심 있게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뭔가 흥미롭게 바라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한옥 프로젝트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 브랜드 한옥 에세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서촌에 있는 한옥 에세이를 운영하기 전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7년 정도 국내의 그 IT 기업에서
상품기획, 전략기획, PR을 담당했었습니다. 실제 한옥 에세이 중에서 에세이라는 단어는 프리스타일을 뜻합니다. 자유롭게 시도하다라는 말인데요. 한옥을 주제로 하지만 오늘날에 맞게 자유롭게 해석해보고자 해서 이름을 한옥 에세이로 짓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울의 경우는 수도에 궁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되게 다양한 궁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한옥이라고 하면 궁 자체가 한옥일 수도 있고 궁 근처에서 한옥을 가지고 숙박업을 하면 되게 오래 갈 수 있겠다. 서울 시내에 있는 궁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북촌에 있는 한옥 에세이 가회라는 위치 자체가 궁과 궁 사이에 있는 언덕배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일출을 볼 수 있을 만큼 되게 밝은 공간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이 집안에 해를 많이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앞마당뿐만이 아니고 뒷마당이 되게 넓은 공간인데 이 정원을 좀 잘 꾸몄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드렸고 실제로 마음에 들게 작업이 됐습니다. 가회 그 이름 자체가 즐겁고 경사스러운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 55평 정도의 비교적 사이즈가 큰 이 공간 자체를 즐거운 날 좀 모여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었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잠을 잘 수 있는 곳 두 군데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큰 방하고 작은 방으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고, 실제로 방만 분리하는 게 아니고 욕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도 다 독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따로따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용 공간인 그 마당, 그 다음에 다이닝룸, 라운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특히 이 동네는 걸어서 나가면 뭐 식당, 뭐 편의점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뭐 얼음 냉온 정수기라든지 뭐 냄비라든지 뭐 전열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춰서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고, 다이닝룸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앉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식사를 하다 보면 목소리도 좀 커지고, 근데 좀 작은 사이즈의 그 공간에서 계속 6명이 얘기하면 좀 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식당의 양쪽 벽을 흡음재를 써서 좀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시끄럽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썼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운데 있는 그 라운지 공간에는 6명이 다 모여 앉아서 이곳에 가장 좋은 그 경치를 즐기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썼습니다. 처음에 이 공간을 왔는데 할머님이 장독대를 조그맣게 두고 약간 좀 아래쪽에 꽤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 집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간은 충분하지만 좀 그 높이로는 좀 낮았는데, 이 충분하고 긴 공간을 그대로 정원으로 활용을 해서 실내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이 앞마당과 뒷마당이 연결이 되고 또 이 집 자체가 훨씬 더 밝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후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공수도 많이 든다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꽤 많은 흙이 들어갔거든요. 한 30톤 들어갔는데, 이게 흙을 많이 넣은 이유는 낮은 지역에다가 정원을 설치를 하면 집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레벨을 올려서 그냥 집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그 정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올리는 그 노력을 좀 많이 해가지고 후정이 아주 잘 보이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옥 에세이 서촌의 그 지역적인 특성을 좀 극복하고자 한 건데요. 주변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서촌 지역은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손님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걸어 다니기 어렵다. 그러면 스테이를 꾸밀 때 물도 있어야 되겠고 불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스테이 안에 물과 불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옥 에세이 서촌은 처음에 이제 욕조 자체를 좀 크게 마당 옆에다 두고 난로를 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조가 이 가회동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스케일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공간을 2개를 만들 만큼 가외는 공간이 충분했고, 첫 번째 저 3단 폭포, 작은 사이즈 3단 폭포는 이제 소리를 담당하는 물의 공간이고요. 물소리를 계속 졸졸졸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 앞에 있는 일자 연못은 마당으로 비치는 햇빛을 실내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물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널찍하기 때문에 물을 2군데를 사용을 했고요. 불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불멍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집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멍을 다른 스타일로 꾸며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실제로 한옥에세이 3군데는 모두 다 물멍, 불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념일이라든지 되게 즐거운 날을 딱 정해서 모여서 추억을 쌓고, 그게 제 생각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 1년 중에 그 경사스럽고 기억할 만한 날들은 계속 이어지니까, 제 소망은 매년 비슷한 날짜에 계속 오셔서 그 1년치, 2년치, 3년치 추억이 쫙 쌓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